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 행정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렇게 좋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할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 조용할 때까지.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 초선 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좀 공부 좀 하세요. 질문하시는 의원은 질문을 계속해 주세요.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을 잘 못 느껴요. 예, 저희가 지금 가장 이제 큰 문제가 그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나름대로 이제 성과가 있었다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제 상당한 체감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미흡한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금년 초에 이제 그 정부 3.0 생활화 추진 전략을 마련해가지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실제로 이 좋은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과 시책들을 잘 이해하고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업이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정부 3.0 체험마당을 제가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약 7만 명이 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전시라든가 참여하면서 정부 3.0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갔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정부 3.0 토론회를 전국적으로 수리하면서 하고 있고, 제가 이틀 전에는 또 제주에 가가지고 정부 3.0 현장 토론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모범 사례, 아주 좋은 사례들을 같이 토의하고 그것을 많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 추진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그 체험마당이라든가 토론회 외에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이 정부 3.0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3.0 서비스 알림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난 8월 달에 앱마켓에 출시했습니다. 출시했고,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바로 모바일에서 정부의 많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3.0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이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3.1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정부의 발전을 기반하고 특히 민간 부문에 있는 ICT 인프라, 이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저희가 정부 3.0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그 앞으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각종 저희들이 그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어떠니까 그 발전된 여러 가지 ICT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기 가정이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취약 가정의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떠니까 그 아동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미리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또 세계적으로 또 많은 국가들이 또 현재 저희 가지고 있는 정부 혁신 모델인 정부 3.0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와 같은 정부 3.0의 성과를 많은 국가들하고 함께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확산 전략도 저희가 함께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저희가 항상 일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ICT 인프라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자정부라든가 이것이 그러니까 성과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또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정부 3.0의 성과를 제대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디바이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또 어려운 분들은 또 이제 그 정부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어떠니까 그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제가 계속 보완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9대 때 우리 야당 의원님들 필리버스터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해서 10시간 하신 분도 있어요. 야당 의원님들. 예. 국민들이 듣고 있으니까 제가 발언 시간이니까 조용해 주세요. 자, 노동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지금 노동사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가 안 돼서 우리 일자리 창출이 없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어떤 부분이 경제 활성화가 되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에 고도 성장기에는 성장 자체만으로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중성장 기조에 들어와 있고, 따라서 또 우리 고용 구조가 기업들이 직접 정기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또 불공정성, 불확실성 때문에 직접 채용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주거나 비정규직을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 직전인 1997년만 해도 우리 한국은행에서 동일한 직종의 일자리 중에 평균 임금 이상이 되는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보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계층이 여럿이 있습니다마는 학력 기준으로 전문대 이상을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수요를 이렇게 봤을 때 97년만 해도 양질의 일자리 수가 30만 개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근데 2013년 이때에 와서는 양질의 일자리 수와 현재 대한민국의 전문대졸 이상 나온 현재 일자리에 있거나 졸업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우리 수요 측면에서 보면 양질의 일자리 수가 한 400만 개에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우리 성장률을 옛날처럼 높일 수가 없다라면 1% 성장을 했을 때 일자리 늘어날 수 있는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노동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법과 제도 관행이 불확실하고 불공정하고 지나치게 연공서열적으로 되어 있는 임금체계 자체를 바꿔줌으로써 탄력도를 하나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맞게끔 우리가 운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경직적인 요소들 또 탄력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고 또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19대 때 저희들이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5법을 저희들이 국회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제출한 바 있고 다시 20대에 들어서 4법을 이렇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장에서는 임금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선진국들도 미래산업 저성장 기조랄지 4차 산업에 따른 노동시장의 혼란은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자는 게 저희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을 개정하자는 데 취지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노사정 합의대로 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줄이면 저희들이 또 일을 하면서도 근로시간에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 특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근로시간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시간이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제출된 법안도로 만약에 개정이 된다라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15만 개 정도 될 수 있고, 또 적용받지 않는 업종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 286만 명 정도가 근로시간이 단축이 돼서 저녁 있는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래 사회는 노동의 이동이 잦기 때문에 사회 안전장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실업급여를 높이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늘리는 그런 법 개정도 들어있고, 또한 이제까지는 우리가
일하다 다쳤을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국가가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출퇴근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경우는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다 다치면 그거는 사업장 내 시설로 봐서 업무상 재해로 봐주는데 중소기업은 그렇게 못해서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어떤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장년들의 경우에는 대개 50세 전후에서 자기 원래의 일자리에서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자리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은 남성은 73세, 여성은 71세 정도에서 평균 잡아서 일자리를 은퇴를 합니다. 이 연령은 초고령 사회라 할 수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50세 정도의 은퇴를 해서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 약 29.6% 정도만 상용직 일자리를 갖고 있고 44%는 임시 일용직, 그 다음에 24%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원래의 소득의 3분의 1 수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좀 안정된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 것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파견 제도를 좀 확산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파견 제도를 55세 이상 전문직은 저희들이 확대하는 제도 개정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기간제법의 경우에는 잠깐 답변 중단해 주세요. 뭐예요 이게? 아니 왜 남 징계하는데 와서 그래요? 자, 이혜원 의원 어서 질문하세요. 어서 질문하세요. 이렇게 질의가 방해받고 있으면 잠시 정리해 주세요. 듣기 싫은 의원님들은 가세요. 정 대표가 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왜 떠들어요? 내 자, 어서 질문에. 질문하세요. 피곤하면 가세요. 저녁 잘 먹고 우리는 김밥 먹고. 기간제법의 계속 질문하세요. 경우에는 자, 의원님 여러분 질서를 지켜주세요. 원래 기간 국민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질문을 잘 궁금해하고 할수 있어요. 있도록 알고 싶어하고요. 의원님들께서는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계속 말씀하세요. 질문하세요. 기간제법의 경우는 원래 입법을 할 때 기간제로 2년을 쓰게 되면 2년을 쓴 후에 가급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입법을 2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기간제 2년 이후에 정규직 전환한 비율이 20% 미만입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35세에서 55세 이 중년층의 경우에는 그 정규직 전환 비율이 9%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기간 제한을 늘려주거나 철폐해달라고 80%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 제한을 늘리고 기간 제한을 늘린 후에도 만약에 기업들이 정규직을 전환하지 아니하면 이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해서 격차는 해소고 고용 안정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법 개정안까지 제출했던 겁니다. 지금 민주노총에 우리 공기업에 관련된 우리 파업 신고된 거 몇 건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양노총의 금융, 공공 약 6만 명 정도 앞으로 파업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죠? 뭐 업종별로 다 다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이나 금융 또 현재 하고 있는 자동차 저희들이 대기업의 6직종을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임금 수준하고 일본의 동일 업종에 예를 들면 은행, 자동차의 일본 국민소득 대비 그 업종의 소위 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나라 경우는 금융, 공공, 그다음에 자동차, 철강, 조선, 정유 이 6개 업종을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2.5에서 3.3배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일 업종이 1.5에서 2.5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과 우리를 비교하면 국민소득 대비 그 6개의 대기업들의 임금이 일본에 비해서 저희들이 국민소득에 비해서 더 높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데이터입을 할 때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자리가 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상위 10%와 중소기업의 90% 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대기업의 임금 수준을 좀 자제를 하고
그 부분이 청년 채용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조건 향상으로 가도록 하자. 그런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 3.0 생활화 추진 전략을 마련해 가지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실제로 이 좋은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과 시책들을 잘 이해하고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업이 지난 6월 달에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정부 3.0 체험마당을 제가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약 7만 명이 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전시라든가 참여하면서 정부 3.0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갔습니다. 그 이와 함께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정부 3.0 토론회를 전국적으로 수리하면서 하고 있고 제가 이틀 전에는 또 제주에 가가지고 정부 3.0 현장 토론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모범 사례, 아주 좋은 사례들을 같이 토의하고 기반이 돼가지고 저희가 정부 3.0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그 앞으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각종 저희들이 그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어떠니까 그 발전된 여러 가지 ICT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기 가정이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취약 가정의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떠니까 그 아동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미리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또 세계적으로 또 많은 국가들이 또 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부 혁신 모델인 정부 3.0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와 같은 정부 3.0의 성과를 많은 국가들하고 함께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확산 전략도 저희가 함께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저희가 항상 이것을 많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그 체험마당이라든가 토론회 외에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이 정부 3.0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3.0 서비스 알림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난 8월 달에 앱마켓에 출시했습니다. 출시했고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바로 모바일에서 정부의 많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3.0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3.1이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3.1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 정부의 발전을 기반하고 특히 민간 부문에 있는 ICT 인프라 이것이 일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ICT 인프라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자정부라든가 이것이 그러니까 성과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또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정부 3.0의 성과를 제대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디바이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또 어려운 분들은 또 이제 그 정부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어떠니까 그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제가 계속 보완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9대 때 우리 야당 의원님들 필리버스터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해서 10시간 하신 분도 있어요. 야당 의원님들. 예. 국민들이 듣고 있으니까 제가 발언 시간이니까 조용해 주세요. 노동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 행정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계속.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할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 조용할 때까지.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 초선 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좀 공부 좀 하세요.
질문하시는 의원은 질문을 계속해 주세요.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을 잘 못 느껴요. 예, 저희가 지금 가장 이제 큰 문제는 그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나름대로 이제 성과가 있었다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제 상당 체감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미흡한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금년 초에